여러분, 오늘 증시 뉴스 보셨나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폭등했다가요. 바로 다음 날 4% 넘게 빠진 거예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 사이에 3월 수출은 역대 최초로 800억 달러를 넘겼고요. 코스닥에서는 한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삼천당제약이요. 연일 폭락하면서 증권사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이야기부터 할게요. 4월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26포인트, 퍼센트로 따지면 8.44%가 오른 5,47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63.79포인트, 상승한 1,116에 장을 마쳤고요. 하루에 8%가 오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증시에서 하루 1%만 움직여도 꽤 변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8%면 한 달치 움직임이 하루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개장하자마자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오르면서요. 오전 9시 7분 24초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물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요.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5분간 일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예요. 그때 선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19% 오른 788이었습니다. 상승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 대형주였어요. 삼성전자가 13.43% 뒤 오른 18만 9,65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10.66% 상승한 89만 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3% 오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요. 1%만 올라도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건데 13%라니 시장에 얼마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짐작이 되시죠. 오후에는 코스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2시 8분 51초에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안팎 상승하면서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건데요. 이건 지난달 3월 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등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간밤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2.49% 올랐고요. S&P 500이 2.91% 올랐고요. 나스닥이 3.83%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24%나 급등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오르면요. 다음 날 한국 반도체주가 크게 오르는 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죠. 둘째,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없이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를 냈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요.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시장이 환호한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다음 날인 4월 2일에요. 코스피가 244포인트 빠지면서요. 4.47% 하락한 5,234에 마감한 겁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5,551까지 올랐어요. 전날 상승 기세를 이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요. 향후 2주에서 3주 동안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발언한 겁니다. 전날만 해도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더니요. 하루 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거예요. 시장은 이걸 전쟁 장기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겹쳤어요.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AI 압축 알고리즘을 발표한 건데요. 이 기술이 적용되면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인 이유 중 하나가요. AI 데이터 센터에 고용량 메모리가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거죠. 삼성전자가 5.91% 하락하면서 17만 원대로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7.09% 내렸습니다. 이틀간의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쟁 종식이냐 장기화냐 이 하나의 변수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에 수백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요. 자기가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 오후 6시까지요. 한국 시각으로 7일 오전 9시까지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 시한을 전후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중동이 전쟁의 포연에 휩싸인 3월에요.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월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하며 861억 3천만 달러였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기존 월간 최대 실적이 지난해 12월에 695억 달러였거든요. 거기서 100억 달러 이상 뛴 거예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요. 41.9% 증가한 37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 달러여서요. 무역 수지는 25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이 수출 호황을 이끈 건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328억 달러로요. 처음으로 월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1%까지 올라간 거죠. 10달러 중 거의 4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온 셈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두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첫째,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배 이상 뛰었습니다. 15배요. 1년 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15만 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키면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다. 둘째,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서요. 수요 자체가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잘 된 건 아니에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의 말을 빌리면요.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8.4%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 전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700억 달러 달성 없이 곧장 800억 달러 고지에 올랐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그만큼 반도체의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중동 전쟁 여파도 수출 통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석유 제품 수출을 보면요. 3월 13일 이후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서요.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 물량이 5%에서 12%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액은 54.9% 증가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수출 물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이 생긴 겁니다. 원유 수입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요. 원유 수입이 전년 대비 5% 줄어든 60억 달러였는데요. 대체 원유 수입 덕분에 수입량 자체는 80만 배럴 정도 감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3월 3 주차부터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달부터는 수입량과 수입액의 변화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1분기 전체 수출은 2,19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수출이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 장기화예요. 강 실장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요. 미국 관세 문제까지 겹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수출이 잘 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요. 동시에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4월부터 항공 유류 할증료가 전월 대비 3배 수준으로 올랐고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출은 역대급인데 체감 경기는 나빠지는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구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삼천당제약이요. 연일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일단 주가 흐름부터 볼게요. 삼천당제약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300% 넘게 급등하면서요. 코스닥 대장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와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라이선스 계약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3월 30일에는 장중 128만 4천 원까지 찍으면서요. 이른바 황제주 반열에 올랐어요. 그런데 3월 31일에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10.25% 하락한 74만 4천 원에 마감했어요. 4월 2일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때 53만 6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27%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결국 23% 하락한 56만 8천 원에 마감했어요. 128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난 거죠. 폭락의 도화선은 시장에 퍼진 여러 의혹들이었어요. 미국 본계약의 실효성 문제와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등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거죠. 이에 삼천당제약은 4월 1일 긴급 공지를 통해 전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유포한 블로거를 고발하고요. IM증권과 해당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회사 측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며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추적해 주주 피해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본계약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어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요. 목표 미달시 계약 해지 권한도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서는요. 특정 제품 관련 공시 이슈일 뿐 기업 전체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면서요. 단순 행정 절차라고 선을 그었어요. 전인석 대표이사도 직접 긴급 메시지를 냈는데요.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은 머지않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라면서요. 시장의 일시적인 오해가 15조 원의 압도적 가치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IM증권 측은 입장이 달라요. 삼천당 제약이 이미 하한가를 맞은 뒤에요. 매체 기자의 질의에 연구원이 대답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라면서요. 관련 리포트나 글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바이오 종목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수백 % 오를 수 있지만요. 그만큼 의혹 하나에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요. 주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예요. 투자자들은 회사의 공식 발표와 실제 계약 내용을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지금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입니다. 코스피는 하루에 8% 오르고 다음 날 4% 빠지고요. 수출은 역대급인데 전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요. 개별 종목은 300% 오르다가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나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